자,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우 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엎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봤을 때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저도 레버리지에 넣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증시가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양매도가 나오면서 나빴을 때라면 증시가 1% 정도 빠져서 마감을 할 뻔한데도 지금 캔들만 보시더라도 증시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으며 외국인도 빠지는 척 하다가 마지막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에도 500억 정도가 들어왔으며 이렇게 나갔다가 또다시 단타치로 들어오길 반복하면서 증시가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증시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일단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선 뒤로부터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은 일단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강한 양매수와 함께 고점을 뚫어줘야 되고 그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반 정도까지 그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나머지 물량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고점만 뚫었다가 그대로 장대 음봉과 뭔가 가야 할 자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온다.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부 수익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캔들이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대응해야 될 건 없지만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 걱정 없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좋다면 또 좋은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과연 어떤 종목에서 기회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코스닥 상승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상위 종목의 시젠이 지금 지수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잠깐씩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걸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바이오 종목이 주도하고 있으며 또 번갈아 가면서 다른 업종에 돈이 들어올 때 언제라도 좋은 추세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그 전에 좀 높았던 중요한 자리 근처까지 전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또 어느 순간 이게 신고가가 나오면서 100만원 선까지도 그림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이 바이오 종목들과 증시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공략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관심주에 분류를 해놓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꾸준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은 별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매일매일 지수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한 개, 두 개씩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을 했던 종목이 신규주인데 신규주 두 개, 바이오다인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거 두 개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골치가 아픈데 움직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 초반에 이것 때문에 물려서 300 정도 손실을 입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바이오다인이 74,000원까지 올라오길래 이 종목도 이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을 전부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튀어오를 때 공략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가지 않고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온다는 것은
고점을 한번 터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패턴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상하게 VI가 걸리지 않고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걸렸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했으며 바이오다인도 오늘 매매를 몇 번이나 했는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자리가 정말 쉬운 상태인데,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어제 기억을 했던 74,000원 그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잠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쉽게 깨지 않을 때는 순식간에 또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바로 반등 못 해주고 힘이 빠진다 싶으면 신규주 특성상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 양매도가 나오는데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좋게 생각해서 그냥 단타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잠깐 나갔을 뿐이고 또다시 단타를 치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신고가가 됩니다. 그 전에 좀 높았던 자리, 그 전에 신고가 19,700원. 이거는 바이오다인과 다르게 중요한 자리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떨어진다면 매매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면은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700원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강한 편인데 어차피 장중에 중요한 자리 체크하고 빠지지 않을 때를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나 미리 앞날을 예측하고 억지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두 개 말고는 그리고 오후장에 좀 많이 공략을 했었던 ST팜 이것도 좀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캔들이 최악이었는데 딱 여기까지는 뭐 볼품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서서히 고점과 거리를 좁혀간다. 이거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도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이 패턴 보시면 쭉 올렸다가 윗꼬리 달리고 쭉 올렸다가 장대 음봉 나오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윗꼬리 길게, 이 패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졌습니다. 매매를 할 때 이 과거의 패턴도 꼭 참고를 해야 되며, 과거의 패턴이 좀 지독하다 싶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JP모간, 요즘에 이 JP모간이 대형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JP모간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 다음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아도 JP모간에서 67만 주나 들어왔는데 이것도 JP모간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이 외국인 패턴이 뭐냐면 다른 외국인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JP모간, UBS는 요즘에 특이하게 대형주는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는 거의 95% 이상으로 단타가 나오지만 이 HMM도 중요한 자리 뚫어주고서 끝까지 급등시킨 주요 수급 주체가 UBS입니다. UBS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었으며, 대형주에서는 단타가 덜 한 것 같은데 JP모간은 대형주 쪽에서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에 아주 높은 확률로 나가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종목을 봤을 때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많이 찍힌 종목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 이 위지 스튜디오를 분석하면서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나감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나감에도 캔들이 예쁠 때, 그때가 그 종목이 강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JP모간 알고리즘이 제 생각으로는 기관 투자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투신이랑 또 JP모간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갈 물량, 제우스란 종목도 끝까지 오르는 종목 중 하나인데 JP 모간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얘들은 고점에서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단타 목적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얘들이 있으면은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다시 생각해 봤다가 그 다음 날에 얘들이 나가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잘 빠지지 않고 추세가 괜찮다면은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얘들이 나갈 때. 무작정 고점에 따라 붙다가 얘들이 시작하자마자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매매할 때 이 외국인의 패턴을 알고 계셔야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수급이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오는 게 넷마블. 근데 이건 중요한 자리를 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위치에 있어서 최근에 대형주 치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구경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꽤나 좋게 들어온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바닥을 찍고 아직 일봉 차트는 이 캔들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수급이 특이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캔들이 괜찮아질 때는 좀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캔들을 보고선 일단 참고용으로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HMM 주가가 빠지지 않고 황금선을 타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최근에 올라섰던 고점인 31,200원이라 생각하는데 이 2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던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외국인 단타로 인해서 오늘 수급이 망가졌는데 또 JP 모간입니다. 정말 여러 종목 다니면서 많이 찍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 중요한 자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 위에서 마감한 게 아닌 이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지 이 종목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수와 함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오늘 음봉이 나온 것은 좀 실망적이었습니다. 84,700원 괜찮은 자리에 형성이 되어서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거를 못 참고 지금 하루 종일 힘도 못 쓰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위에서 마감을 했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한다든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잡는다든지 높은 목표가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완전히 꼬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를 주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이며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